안녕하세요, 랜선여행입니다. 오늘은 처음 태국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여행 후기나 현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법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에 정식 국교는 없지만 누가 봐도 불교 국가란 모습은 강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두 손을 모아 예를 올리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불교 관련된 사원들도 가득하고요. 아무튼 태국 여행을 가면 사원이나 왕궁은 한 번쯤 가게 되는 곳인데요. 이곳에 갈 땐 복장에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복장 때문에 입구에서 실갱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럼 안 되는 복장은 뭐냐? 나시나 배꼽티, 시스루, 찢어진 바지, 쫄바지, 미니스커트, 칠부바지, 쪼리 등 금지된 복장이 정말 많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필수인 복장이 왕국에선 절대 안 되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를 노리고 왕궁 근처에는 코끼리 바지나 치마를 파는 장사꾼도 많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말이죠. 무료로 옷을 빌려주는 곳도 있는데 이게 천이 두껍다 보니 상당히 덥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실 예정이라면 남자분들은 청바지나 등산용 바지, 여성분들은 부피가 작은 얇은 스커트 2장을 챙겨 한 장은 허리에, 한 장은 어깨에 걸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볕이 뜨거우니까 우산도 챙기시면 좋고요. 태국에 가는 사람들 중 유흥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처음 방콕에 가시는 남자분들이라면 나나플라자나 소이카우보이 등 아곡 오빠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한 번쯤 가게 됩니다. 이것도 태국 문화다 하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구경하기 좋죠 정말. 이런 태국의 단편적인 유흥가나 환락가의 모습만 보고 태국에선 성매매가 합법이다 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엄연히 불법입니다. 괜히 걸려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허락된 부분까지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가면 은밀하게 성매매를 권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정말 큰일 나요. 이외에도 수쿰빗 코리아타운 건너편 카페도 성매매의 온상이니 절대 가지 마세요. 동남아 여행의 필수 어플인 그랩. 방콕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방콕에선 그닥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방콕의 살인적인 트래픽 때문에 기사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오면 좋은데 중간에 기사가 취소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럼 진짜 짜증이 나죠. 그리고 가격도 택시에 비해 저렴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랩보다 택시를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처럼 택시 사기도 없고 요금도 저렴합니다. 아무리 차가 막혀도 방콕 시내를 빙빙 돌아도 200바트가 넘지 않습니다. 가령 미터기가 아닌 흥정을 하는 택시들도 있는데요. 과한 요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흥정하다가 기분 망치지 말고 과감히 다른 택시를 잡으세요. 방콕에 택시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지역을 이동할 땐 싸고 편리한 BTS나 MRT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툭툭은 냉방도 안 되고 매연도 직방으로 먹고 가격도 생각보다 싸지 않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사지죠. 저렴한 가격 덕분에 1일 1마사지를 실천하게 되는데요. 가격대도 다양해 어디서 어떤 걸 받아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 걸러야 할 마사지샵을 말씀드리면 베트남 나쁜 마사지처럼 유니폼을 입지 않고 호객하는 곳들이나 유니폼은 입었는데 뭔가 좀 야시시하다 그러면 피하세요. 마사지 실력은 둘째치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보통 이런 곳들은 프롬폭역 근처나 수쿰빗 24, 26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고급 마사지샵을 가야 하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런 곳은 마사지의 기술보다는 업소의 시설이나 서비스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전 가격이나 시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헬스랜드를 추천드립니다. 미리 한국에서 예약하면 타이 마사지 2시간 기준 우리 돈 약 2만원 정도 하고요. 비슷한 가격대의 업소를 한 곳 더 추천해드리면 레츠 릴렉스라고 이것도 깔끔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런 곳들이 별로였다라는 후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다른 곳에 비해 실패할 확률은 적습니다. 태국의 세금 환급 방법은 조금 독특한데요. 당일 200바트 이상, 총 구매 비용이 5000바트 이상이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여행 첫날 아이콘 시암 프라닥에서 여자친구를 위한 가방 1900바트, 둘째 날 고메마켓에서 어머니를 위한 똠양꿍 2000바트를 샀습니다. 철수는 세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총 구매액이 5000바트 미만으로 환급이 안 됩니다. 영희는 여행 첫날 시암 파라곤 굿자에서 나를 위한 선물로 운동화 2500바트, 가방 3000바트를 구매했습니다. 세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총 구매액 5000바트 이상, 한 매장에서 2000바트 이상을 구매했으므로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VAT 리펀드라고 쓰여있는 매장에서 최소 2,000바트 이상을 구매하시고 당일 세금 환급 서류를 매장에서 받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 전 VAT 리펀드 카운터를 방문해 산 물건과 서류를 검사받고 도장을 맞습니다. 그리고 난 뒤 체크인을 하고 입국 심사를 받고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VAT 리펀드 오피스에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태국은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5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구입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을 제외한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사실 팔기도 하지만 안 파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 관련 휴일이나 선거일 등에는 편의점은 물론 술집까지 술을 팔지 않습니다. 12시 넘어 술 한잔하고 싶어서 근처 편의점에 헛걸음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콕은 우리나라처럼 개방된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BTS 역사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볼 일이 급해서 내려도 역사 밖으로 나가 근처 쇼핑몰이나 호텔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우픈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화장실에 들러 해결하고 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유료로 운영되는 화장실도 있으니 잔돈을 준비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태국에서 절대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도 같이 가요, 여러분. 안녕.